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4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한 문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주제로 한 외교 안보 비전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걸 앞으로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 그리고 세계적 보편 가치에 근거한 내용이므로 읽어보면은 너무나 당연한데 또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가진 가치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건 안보 외교 문제이므로 대통령이 거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설사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만은 오늘 윤석열 후보가 말한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는 가히 윤석열 독트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독트린 하면 가장 유명한 게 1947년 트루만 독트린이죠.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선언한 트루만 독트린에 의해서 그 1년 뒤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할 수 있었고, 그 2년 뒤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하에 남침을 했을 때 미군이 파병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윤석열 독트린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자유통일로 직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예 윤석열 후보의 이 연설문을 제가 읽어 드리면서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글로벌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첨단 기술을 가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의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세계 7대 강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는 거죠. 이런 나라에는 중국, 러시아가 끼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G7입니다. 우리는 미국보다는 작지만 일본보다는 더 큰 규모의 국제봉사단을 해외에 파견해 왔습니다. K-팝과 한국 영화, 드라마, 게임을 좋아하는 지구촌 한류 팬이 1억 명을 돌파한 문화강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훼손되고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단 시간 내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성취했지만 저출생 고령화의 벽에 부딪혀 성장 동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호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방역 실패까지 겹쳐 국민의 삶은 더 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확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혁신하여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리더십과 글로벌 비전을 필요로 합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저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유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문재인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자유입니다. 문재인의 연설에서 자유란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가장 싫어하는 가치로 만든 사람이 문재인 정권이죠. 그런데 자유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 딱 이 순서 그대로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평화가 진정한 거죠. 공동묘지의 평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없죠.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번영합니다. 자유, 평화, 번영. 첫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크나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아주 통렬한 비판입니다.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데 가짜란 이야기죠.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말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을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우리보다도 선진국이 더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법을 사문화시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김정은 인권법을 만들었습니다. 북한 인권 외면하고 김정은 인권만 보호하는, 그게 바로 대북 전당금지법 아니겠습니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과 적극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 이 대목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갑자기 괜찮은 나라가 된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지만은, 만약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은 국격이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자부심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떳떳해지는 거죠, 외국에 나가서.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습니다.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와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도적인 자유민주국가의 역할을 다하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국가들과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된 영내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영내 다자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오늘 윤석열 독트린을 시진핑도, 김정은도, 일본도, 미국 백악관도 요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또는 한글 그대로 열심히 아마 챙기고 있을 겁니다. 이번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느냐, 대한민국 대표자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력 균형이 바뀝니다. 아마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선거가 3월 9일입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협력체인 쿼드 산하에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영내 관련국들과의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G7, G20, APEC, 아세안 플러스 3 등 다자회의 현장에서 의사결정 역량을 발휘하여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기 중추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핵무기가 없으니까 강대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 국가는 된다, 이런 이야기죠. 둘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여 평화를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결 요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을 선언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되었고 북한은 이제 남북대화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한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용적인 평화적 접근과 안보적 접근을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모범답안이죠.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통일의 기반을 착실히 쌓아나가겠습니다.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통일의 기반을 착실하게 쌓아나가겠습니다.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통한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감시 정찰 자산 등 첨단 전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격, 화성무기, 특수전 부대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국제 PKO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평화에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셋째, 한반도와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외교와 공공 외교를 확충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안보가 곧 경제인 경제 안보의 시대입니다. 미중 간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으로 국제사회의 기술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미 첨단 기술 동맹을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육지, 원전, 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기술 자산을 확대하여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5대 강국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통상과 외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 무역의 60% 이상이 FTA 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7개국과 17개의 FTA를 체결한 글로벌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구촌의 빈곤 퇴치, 개발협력 외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겠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등 한류에 열광하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외교로 메타버스 코리안
5억 인구 시대를 열겠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국 국민이 된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매력과 문화 콘텐츠를 지구촌 곳곳에 전파하는 디지털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750만 재외 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위대한 저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 글로벌 비전은 과거가 아닌 미래입니다. 공허한 이념이 아닌 실질적인 국익입니다. 고립이 아닌 상생입니다.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읽고 나니까가 아니라 읽는 중에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비전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이걸 실천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지만은 이 연설문은 아마 윤석열 일생일대의 문서가 될 것이고, 그렇게 실현된다면은 한국 현대사에 남을 만한 문서가 그리고 비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